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오늘부터 유전단원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단원은 생명과학 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일단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야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염색체에 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은 자손을 남겨 종을 유지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손은 어버이의 형질을 물려받아 어버이를 닮는 유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버이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자손에게 전달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찾아낸 게 바로 뭐야? 세포 속에 세포가 분열할 때 나타나서 절반으로 갈라지는 녀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무언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거죠. 그게 바로 염색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만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 분열하는 세포에서 막대기 모양으로 관찰되고 분열하지 않는 동안은 핵 속의 실과 같은 모양으로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는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 거야. 막대 모양일 때도 있고 실 모양으로 풀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대 모양으로 관찰될 때에는 분열기, 여러분들 중학교 때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해서 공부했었죠. 이때 염색체가 막대 모양으로 관찰되고 분열하지 않을 때, 이때를 우리는 간기라고 부르는데, 간기는 G1기, S기, G2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간기 때는 세포 모양이 이렇게 핵 속에 염색체가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핵을 관찰할 수 있고, 분열기가 되면 얘네들이 응축해서 막대 모양이 됩니다. 이런 막대기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막대기 모양의 염색체가 사람의 경우는 46개가 들어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염색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핵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하고 다른 동물, 예를 들어서 원숭이, 침팬치, 사람하고 침팬치하고는 염색체 개수가 다르겠죠. 사람은 46개, 침팬치는 48개입니다. 그리고 염색체의 모양이나 크기도 다 다르겠죠. 그래서 사람 핵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특징과 침팬치 핵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특징이 다르단 말이야. 이렇게 염색체가 갖고 있는 모든 특징, 수, 모양, 크기, 이런 모든 특징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 핵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종이라면 핵형은 같을 수가 없겠죠. 우연히 염색체 수가 같을 수는 있어요. 염색체 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모양이나 크기가 다르므로 종이 다르면 핵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생물은 종에 따라 핵형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같은 종이라면 같은 핵형을 갖는가? 이때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암컷과 수컷이 염색체의 특징이 거의 대부분 똑같은데, 한 쌍의 염색체, 성염색체죠. 성염색체만 그 특징이 달라요. 암컷 같은 경우에는 XX, 수컷 같은 경우에는 XY죠. 물론 다른 식으로 결정되는 생물들도 있지만, 그래서 같은 종이라고 했을 때 뭐가 같아야? 성별이 같아야 핵형이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핵형은 생물종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종을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핵형을 잘 관찰하고 분석하면 암컷인지 수컷인지, 그 다음에 염색체 개수나 염색체 구조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핵형을 분석하는 과정을 우리가 염색체 검사라고도 하는데,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염색체의 개수에 이상이 있는지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다운 증후군의 같은 경우는 21번 염색체가 3개죠. 정상인 사람은 2개인데 그럼 이 다운 증후군은 정상인 사람보다 염색체를 하나 더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핵형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관찰을 하느냐, 세포 분열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관찰하다 보면 이 염색체들이 마구 흩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포 분열하는 시기 중에서 염색체들이 가장 정렬되어 있는 시기, 그게 언제냐면 체세포 분열의 중기입니다. 체세포 분열 중기에 염색체 사진을 찍어,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걸 잘라서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것끼리 짝을 지어서 큰 것부터 순서대로 쭉 배열하는 겁니다. 그러면 핵형을 분석하기 쉽겠죠. 그렇지? 이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핵형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이 사람의 핵형을 분석해 놓은 것인데 왼쪽 것이 여자의 핵형이고 오른쪽 것이 남자의 핵형입니다. 여기 보면 각 염색체마다 번호가 붙어 있는데 1번부터 22번까지는 남자, 여자가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한 쌍이죠. 이거는 여자의 경우와 남자의 경우가 핵형이 달라요. 여자는 X 염색체를 2개 갖고 남자는 X 염색체와 Y 염색체를 2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그렇죠? 가장 긴 거 1번 2개,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거,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거,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게 2개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46개, 23쌍이 되겠죠? 왜 쌍으로 되어 있냐? 우리는 유성생식을 하기 때문에 아빠한테 염색체를 받고 엄마한테 염색체를 받는단 말이야. 그럼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 23개와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 23개가 쌍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염색체가 23쌍 들어있게 되는 것이고 이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결국 이 1번 염색체와 이 1번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다. 서로 상자에 같을 동자를 써서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체세포 안에는 상동 염색체가 몇 쌍? 그렇죠. 23쌍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요 X 염색체와 요 X 염색체도 둘이 모양과 크기가 똑같죠? 그래서 얘도 상동 염색체가 되는 것이고 남자의 경우에는 X 염색체하고 Y 염색체가 모양과 크기가 다르죠. 하지만 나머지 아이들이 모두 짝을 이뤘기 때문에 이 X와 Y가 짝이에요. 실제로 감수 분열할 때 이 X 염색체가 Y 염색체가 실제로 짝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얘도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세포 속에는 남녀 공통의 염색체가 22쌍이 있습니다. 번호가 붙어있죠. 22번까지. 그래서 44개가 있는데 이거는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염색체, 남녀 공통의 염색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상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상동 염색체와 상염색체는 다른 개념이에요. 상염색체는 성염색체가 아닌 일반적인 염색체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상동 염색체는 짝을 이루는 2개의 염색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남녀 차이가 나타나죠. 여자의 경우에는 X가 2개, 남자의 경우에는 X 하나, Y 하나 이렇게 갖게 됩니다. 요 2개 한 쌍의 염색체죠. 2개의 염색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성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핵형은 23쌍이죠. 그렇죠? 23쌍의 상동 염색체고 그중 22쌍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이제 텍스트로 한번 알아볼게요. 그림 4-2와 같이 사람의 핵형 안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게 2개씩 있습니다. 얘들을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 하나는 부계로부터 다른 하나는 모계로부터 온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상동 염색체를 23쌍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염색체를 몇 개 갖는 거다? 46개. 그 중에서 남녀 공통 22쌍 상염색체라고 하고 남녀에 따라 구성이 다른 나머지 한 쌍을 우리는 성염색체라고 부르는 거고요. 성염색체는 X와
Y 염색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자는 XX, 남자는 XY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염색체의 구성 상태를 우리는 핵상이라고 부릅니다. 핵형하고 핵상은 달라요. 핵형은 모양, 크기, 개수 이런 모든 특징을 다 합쳐서 우리가 핵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핵상이라는 것은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를 뜻한다고 써 있죠. 이 핵상은 세포 안에 염색체가 쌍으로 들어있느냐 아니면 단독으로 들어있느냐만 구분하는 거야. 쌍으로 들어있으면 23쌍의 염색체를 갖게 되겠고, 단독으로 들어있으면 23개의 염색체만 갖겠죠. 23쌍 들어있는 이런 세포를 우리가 체세포 이렇게 부르고, 일반적인 세포죠. 23개, 다시 해서 절반만 갖고 있는 이런 세포를 생식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2개씩 들어있으면 체세포, 똑같은 게 하나씩만 있으면 그러면 생식세포가 되는 것이고, 이 체세포의 핵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고, 쌍으로 되어 있으니까 EN, 그렇죠? 다음에 생식세포의 핵상은 단독으로 들어있으니까 N,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EN일 때를 우리가 복상이라고도 부르죠. N일 때는 단상이라고 부르고, 이 상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복상은 뭐야? 2개씩 복수인 상태. 그렇죠? 단상은 1개씩 단수인 상태.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자 같은 경우에는 1개씩 단상. 이겠죠? 난자 같은 경우에도 1개씩 단상. 이렇게 23개, 23개. 얘네들이 수정하면 뭐가 됩니까? 수정란이 되잖아요. 이 수정란은 아빠에게 받은 거 23개. 그렇죠? 엄마에게 받은 거 23개. 합쳐서 46개. 합쳐서 46개 복상의 세포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말이 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 중 하나씩만 있는 세포의 핵상 뭐라고 한다? N으로 표시하고,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있는 세포의 핵상은 뭐라고 표시한다? EN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의 체세포의 핵상은 EN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46개인데 이걸 우리가 기호로 EN은 46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등호는 수학적 기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n은 46이라는 것은 핵상은 2n이고 염색체 수는 46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정자나 난자는 어떻게 될까요? 정자는 n은 23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지? 수학적으로는 2n은 46과 n은 23이 똑같은 거지만 생물학에서는 2n은 46, n은 23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2n은 46, 이거 체세포라는 의미이고 복상이다. 상동염색체가 쌍으로 돼 있다. 이런 의미이고, n은 23이다. 이 얘기는 뭐야? 단상이고 염색체 수가 23개인 생식세포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알아보면, 자, 이 왼쪽 그림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염색체가 같죠? 얘랑 얘랑 같고요. 얘랑 얘랑 같습니다. 그럼 이거 쌍으로 들어있잖아. 그럼 핵상이 뭐가 됩니까? EN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염색체 수는 몇 개입니까? 6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세포는 요 염색체 단독이죠. 똑같은 애 없잖아요. 얘도 단독이고 얘도 단독이야. 그래서 각각 다 모든 염색체가 단독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상이 뭐야? N. 그 개수가 몇 개야? 3개. 얘는 N은 3이라고 하는 기호를 쓰면 되겠죠. 이걸 말로 풀렸으면 길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자 해서 2N은 6, N은 3. 자, 이런 표현을 쓰게 된다. 자, 때로는 이렇게 씁니다. 사람의 경우 남자의 경우 여자의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상염색체, 성염색체로 구분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 남자의 경우는 2n이고 이게 46개인데 상념색체가 44개에 성념색체가 xy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여자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까? 2n은 44 플러스 x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건 무슨 세포? 체세포. 그럼 생식세포는 어떨까? 절반만 같죠? 상념색체 22개에 어떤 세포는 X염색체를 갖겠죠. 성념색체도 절반만 가지니까. 어떤 애는 N은 22 플러스 Y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Y를 갖는 생식세포는 정자겠죠? 왜? 정자는 남자만 만들고 Y염색체는 남자만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 X염색체를 갖고 있는 요 생식세포는 얘는 정자일 수도 난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X염색체는 남자도 여자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X를 가진 생식세포는 정자, 난자 다 가질 수 있고 Y를 가진 생식세포라면 걔는 정자만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때로는 염색체 수가 이상한 사람이 있죠. 이건 나중에 유전병에서 배우게 될 텐데 다운 증후군 예학이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은 21번 염색체가 3개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정상인 사람보다 염색체가 하나 더 많겠죠. 그러면 2n이라고 쓸 수 없고 2n 플러스 1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염색체가 총 몇 개? 그렇죠. 47개가 되고 21번 염색체는 상염색체니까 상염색체가 하나 많아서 45, 성염색체는 XX나 XY 정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다운 증후군은 남자나 여자에게서 다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터너 증후군이라는 유전병이 있습니다. 이 터너 증후군은 X염색체를 한 개만 가져요. Y염색체 없고요. 그러니까 성염색체를 하나만 갖는 거지.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염색체 수가 45개가 되겠지. 하나 부족하니까. 그래서 2n-1은 45. 45개라는 건 상염색체는 정상 44개에다가 성염색체 X 하나만 갖는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고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X염색체, X염색체, Y염색체 이렇게 성염색체를 하나 더 갖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염색체가 전체적으로 하나 더 많아지겠지? 2n 플러스 1. 총 47개가 되고 상염색체는 44개 정상인데 성염색체가 XXY 이렇게 되는 거죠. 터너 증후군은 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남자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2차 성징에 좀 문제가 있어서 불임이 되는 그런 유전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오게 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염색체와 핵형, 그 다음에 핵상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염색체의 구조에 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